원 난이도 중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전화, 가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음극선이 전기력을 받아서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 왜 그러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두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 뭔가 이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딪혔으니까 회전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의 2분의 1이다. 아니죠. 원자핵이 결국에는 가장 무거운 거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과 같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전기적 인력 작용하는 거 맞지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중력보다 큽니다. 자, 여기에서 중력은 여러분들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죠? 물체,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힘인데, 자, 만약에 전기력이 작용을 했을 때 중력이 크다면은, 자, 청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전기력이 더 크다 보니까, 중력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청력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중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에요. 자, 러더퍼드 그림과 같은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지만 일부 알파 입자는 크게 휘거나 튕겨 나왔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 물질로 꽉 차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가운데 있다는 아니고요. 원자의 중심에는 입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 매우 작았으면 다 튕겨져서 나왔을 거고요. 같이 나왔겠죠. 자,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6번 전하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롱인 두 금속구가 0.3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전기력은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우리가 전하량의 곱 라고 얘기를 했죠. 쿨롱 상수 나왔네요. 9.0 곱하기 10의 9제곱. 자, 선생님은 단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쓸게요. 다음에 전하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똑같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두 금속구 똑같다 그랬으니까 거리 0.3m의 제곱, 여기만 단위를 쓰니까 이상하죠? 0.3의 제곱. 자, 그리고 단위 뉴턴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0.3의 제곱이라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3 나눠질 거고요. 그럼 4 곱하기 10에 10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40뉴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10 마이너스 10에 저거 할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금속구 A와 B에 각각 플러스 10쿨롱의 전하와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대전시켜서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았더니 두 금속구 사이에 F인 힘이 작용시켰다고 합니다. 두 금속과 접촉시킨 후, 자, 접촉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쵸, 두 전하가 같아질 때까지. 그런데 총량의 합은 변하면 안 되니까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플러스 4쿨롱 플러스 4쿨롱 나눠 갖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거리 R 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 20 곱하기 쿨롱 상수는 생략을 할게요. 이게 전기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전기력 F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거리가 R 제곱이고 우리 두 전하가 접촉 후에는 4, 4, 16, 16이 된다고 했으니, 자, 그러면은 F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20분의 16, 즉 5분의 4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8번 ABCD 두 개를 짝지어서 실에 매단 후 서로 가까이 했더니, 자, AD는 멀어졌대요. 자, 멀어진 이유는 뭐예요? 청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전하의 종류가 같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C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하가 없다. 전하량을 띄지 않는다. 대전되지 않았다. 같은 말이죠. 자, C하고 D는 끌어당기네요. 선생님 방금 C는 전하의
전하가 띄지 않는다, 대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끌어당길 수가 있나요?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 2 시간에 배울 수가 있는데, 자, D에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 D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는 반대 방향이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막 비빈 다음에 우와 하고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자, 이랬을 때 꼭 내가 비볐던 풍선 말고 다른 물체가 가까이 가도 슉 하고 달라붙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지만 일부분 선생님 지금 색칠한 요 반쪽만 전하를 띄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비금속구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그쵸? 금속을 띄지 않습니다. 자, 금속구 A와 D는 서로 같은 종류다. 그쵸?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멀어지고요. C와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고 있다. C의 요 반만 다른 거를 띄는 거지 C의 전체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C는 대전되지 않았고요. 전하를 띄지 않고요. D는 전하를 띄게 된다라고 얘기하니 엄연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249번과 같이 원자 모형에 대한 시험 문제는 내지 않도록 하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3Q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었는데 얘를 또 접촉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처음의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 R이네요. 자, 그리고 두 전하 3QQ 곱하면은 3Q 제곱 쿨롱 상수 곱해야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전기력은 선생님이 자, 접촉시켰어요. 그러면은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라고 했죠. 총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Q 더하면은 마이너스 2Q가 되니까 2Q를 나눠 가지면 마이너스 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굴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R 제곱 그리고 Q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배가 됩니까? 3분의 1배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림은 절연된 실에 매달린 대전체 ABC가 정지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C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대요. 자,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나요? 그쵸? 멀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A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네요. 대전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이 가장 큰 것은 B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전기력의 합력이 가장 큰 것. 자, C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A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자, B는 왜 이렇게 정지해 있을까요? A가 작용하는 힘,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죠. 어쨌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크기 같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력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전기력은 0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여기 정지해 있으니까 얘도 알짜 힘 0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기는 해요. 그럼 이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볼까요? 오른쪽으로 전기력, 아래로 질량 있으니까 중력, 그리고 실 있으니까 장력. 이 세 개의 모든 힘을 더했더니 알짜 힘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C를 치워도 A, B 간격은 변화가 없다. 자, C를 우리가 전하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힘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C가 A와 B한테 힘을 주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대요. 그럼 A와 B 사이에만 작용하는 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B의 간격 변화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252번도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253번도 원자 모형이네요. 풀지 않겠습니다. 자, 254번. 그림은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 수소 원자 내 전자운동을 설명한 것인데요. 자, N은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전자는 에너지의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 또는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그랬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N은 1과 N은 2인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억. 자, 그림은 어느 원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N은 1에서 3으로 전이할 때, 자, N은 1인 상태에서 3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의 차이를 볼까요? 13.60 일렉트로닉 볼트에서 1.51 일렉트로닉 볼트를 빼주면 우리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9?
일렉트로닉 볼트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12.09 일렉트로닉 볼트인데 화살표 방향이 위로 가는 것으로 보아하니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6번 그림과 같이 3개의 에너지 중에서 최대 몇 개 나오겠냐? 하나, 둘, 우리가 또 어디 있어요? 셋. 이렇게 3개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이와 같은 스펙트럼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의 온도가 낮은 수소기체를 통과시키면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백색광으로부터 흡수한다. 그렇게 흡수를 했네요. 그쵸? 그림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은 선은 우리가 흡수선인데 흡수선은 우리가 저온의 기체 지나갈 때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온도가 낮으니까 맞네요. 통과시키는 기체의 종류를 바꾸면 흡수선의 위치와 개수가 달라지는 것 맞지요? 자, 오른쪽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자, 우리가 까맣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까만 선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림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의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봤더니 자, 배경이 까만 걸로 보아 이건 아마도 방출하는 스펙트럼일 거예요. 여기는 색으로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나타났겠죠. 자, 1번 백열등과 같이 높은 고온의 고체에서 방출하는 거. 그쵸? 선생님이 우리 기체 방정관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온도인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 에너지 연속적이지 않고요. 햇빛 같은 백색광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 나타난다고 했지요. 밝은 선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를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서 해당하는 빛이다. 맞지요?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봤더니 백열등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백열등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거죠. 선생님이 잘못 얘기를 했네요.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밝은 선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나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했어요. 자, 260번 우리 아까 또 계열 나왔네요. N은 4에서 3으로 가는 거 우리 다 파신이었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짧았으니까 적외선 영역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고온의 백열등으로부터 나온 빛 A, 고온의 백열등으로부터 나와 저온의 기체로 통과하는 거, 저온으로부터 나온 빛을 C 각각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고온의 백열등으로부터 나온 빛을 관찰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연속 스펙트럼이죠. 저온의 기체예요. 흡수를 보겠죠. 그리고서는 그걸 다시 우리가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선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림은 헬륨 기체가 담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분광기를 이용해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자,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네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헬륨 원자의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쵸? 자, 방출된 빛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667 아니죠. 에너지가 가장 큰 건 438 나노미터일 때입니다. 밀리미터인가요? 나노미터 맞죠? 자,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양자수에는 1인 바닥 상태에서 2로 전이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자는 10.2. 자, 얘는 1에서 2로 가려면은 얼만큼을 흡수를 해야 되겠어요? 10.2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네요. 자, 흡수하는 거 맞죠? 우리가 에너지 더 큰 상태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방향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요. 자, 전자는 N은 2인 상태에서 1 일렉트론의 볼트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면 N은 3으로 전이할 수가 있다. N은 2에서 1 받아봤자 우리가 2.40 일렉트로닉 볼트가 되네요. 그럼 2.40이면 이 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질 수가 없네요. 자, 전자가 N은 2인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은 라이몬이다. 자, 바닥이면은 우리가 N은 1인 상태로 전이하는 것은 라이몬 계열 맞지요? 자, 264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쿨롱 법칙에 따르는 힘이 작용한다. 맞지요? 즉 전기력이 작용하니 라는 얘기예요. 자, 전자가 N은 1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 아니죠. 멀리 있을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핵에서 속박이 벗어날 수가 있죠. 자, N은 3에서 N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자,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방출을 해야겠지요. 틀렸지요.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원자의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전자가 N4에서 N2인 상태로 전이할 때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서술을 하래요. N4에서 N2가 되면은 2로 갔네요. 2로 가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림은 고체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전자가 없고 C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자, 에너지 띠인데 C에는 전자가 있대요. 그러면은 원자가 띠. A는 전도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C에는 전자가 A로 이동하면서 C에 양공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이동하고 나서의 빈자리니까 C에 양공 생기는 거 맞아요. C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자, C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띠로 생긴 이유가 뭐였어요?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갈라지는 건 왜였어요? 자, 파울리 베타울리 때문에도 있고 우리가 물리에서는 얘네들 사이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지 않아요? 자, B를 띠간격이라도 한다. 맞죠? 그림 가는 구리 에너지 띠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마그네슘 에너지 띠를 나타낸 것이다. 자,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띠와 띠 사이의 간격.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이 띠 사이의 간격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채워져 있는 곳과 채워지지 않아져 있는 곳을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지금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도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도체인가? 여기 위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띠가 반만 채워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도체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자, 기억. 원자에서는 띠의 빈 영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다. 당연하죠. 나에서는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 에너지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고요. 자, 그림은 원자가 점점 많아질 때 전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가 아주 많을 때 에너지 띠가 된다. 기억, 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 각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영향을 준다. 그쵸, 영향을 줘서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갈라진다 라고 얘기했고요. A는 전도띠, B는 띠간격이다. 자, A는 전도띠, B는 띠간격. 맞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띠는 전도띠. 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에너지 흡수해서 B로 전이하다. B로는 절대 못 가요. 띠간격이니까. 자, 그림 가는 절대온도 0켈빈에서 순수한 규소 에너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서는 상온에서의 순수한 규소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전도띠로 갔네요. 왜냐면 전자는 열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가 띠의 양공의 수가 늘어난다. 왜냐면은 전자가 올라가고 난 빈자리니까요. 가의 상태보다 나의 상태가 전기 전도성이 더 좋다. 그쵸? 나가 더 좋습니다. 자, 나의 규소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전자와 양공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다. 그 얘기는 자,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양공도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양공이 즉 빈자리가 생겨요. 근데 이 전자가 가는 곳은 뭐가 있었겠어요? 양공이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마치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양공은 위에 있었던 빈자리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270번 가나다에 나타나는 고체의 종류는 자, 가는 지금 반만 찬 띠 도체네요. 나 띠간격이 지금 나랑 다랑 비교했을 때 나가 더 넓은 걸로 보아하니 절연체, 다는 반도체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원자가 띠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다. 그쵸? 도체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나는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 원자가 띠의 전자가 당연히 모두 채워져 있죠. 자, 이거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요. 반도체가 아니라 도체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원자가 띠가 반만 채워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약간의 에너지로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 자, 나가 뭐였어요? 절연체네요. 절연체는 쉽게 전도띠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와 같은 에너지띠 다 반도체인데 나무, 고무, 유리 이거 다 뭐예요? 절연체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72번 고체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도체는 전기전도도 매우 작다? 아니네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작아진다? 아니죠. 그래서 충전기 뜨거운 거 안 좋다 그랬고요. 절연체는 반도체보다 전기전도도 당연히 크지 않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커져? 아니에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더 작아집니다. 구리나 철은 다이아몬드보다 전기전도가 크지요.
그림은 수많은 원자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전자 에너지 준위를 연속적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에너지띠네요. 자, 띠 틈이 좁을 경우 띠 간격이랑 똑같은 말이다라고 했어요. 띠 틈이 좁을 경우 띠 틈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죠. 절대 못 있어요. 가까워도 안 돼요. 자,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띠의 에너지 값은 작아진다. 그쵸?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띠는 값이 작아집니다. 각각의 에너지띠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 갈라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값이 조금씩 달라요. 기체 방정관에 있는 기체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기체 아니고 고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띠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가장 위쪽에 있는 거는 원자핵과 가장 먼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자, 274번. 그림은 종류가 다른 고체가 다라고 합니다. 자, 겹쳐져 있는 이거는 즉 띠간격이 없어요. 도체. 띠간격이 넓어요. 다 좁아요. 반도체, 절연체다. 가도체이다. 맞죠? 가와 다 중 전기 전도도가 큰 것은 다이다. 아니죠. 가가 더 큽니다. 나와 다 중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다가 더 잘 통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그림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고체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 전자는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에 존재한다. 절대 안 된다. 각각의 에너지띠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로 모여져 있다. 그쵸? 원자에게서 멀어질 에너지띠의 값이 작아지는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많이 받으면 원자핵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76번 그림은 종류가 다른 고체인 물질 가에서부터 다의 에너지띠의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는 간격이 이만큼, 나는 이만큼? 아니에요. 전도띠랑 원자가띠 사이 간격을 보셔야 돼요. 띠 간격 없음.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좁음. 그러니까 나는 절연체 아니라 도체, 가는 절연체, 다는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니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다. 그렇죠. 다는 반도체이다. 맞죠. 그래서 기니디고요. 자, 277번 그림은 실리콘과 다이아몬드 에너지띠 구조라고 합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뭐였어요? 반도체였네요.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모두 같지 않다 그랬고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쵸?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전도띠로 이동하죠. 다이아몬드는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더 넓으니까 틈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자, 278번 그림 가나와 같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접합했대요. 자, 가는 봤더니 P형의 플러스, 그러니까 순방향, P형의 마이너스인 나는 역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에서는 접합면을 통해 양공이 전제 플러스 극으로 전자의 전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자, 양공이 접합면을 지나서 양공이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니 전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니, 자, 접합면을 일단은 여러분들 접합면이 지나가니가 중요해요. 지나가는 거 맞지요? 순방향은. 자, 나에선 접합면으로부터 양공과 전자가 멀어짐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쵸? 우리 P형 반도체의 양공과 마이너스 극이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가와 나의 결과를 이용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정류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가와 나의 결과, 즉 어디에서는 흐르고 어디에서는 안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다 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계속 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불순물 반도체 X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자, 빈칸인 걸 보아하니 이거는 양공이구나. 그래서 이건 P형 반도체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13족 원소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역은 양공이다. 맞고요. P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15족 원소였으니까 아니고요. X는 N형 반도체 아니고요. 자, 다음에 규소 원자는 원자가 이온결합 아니고 공유결합합니다. 반도체 X의 전원을 연결하면 주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P형 반도체는 양공이 흐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맞았네요. 자, 우리 280번 그림은 어떤 불순물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들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자과 전자 4개인 규소에 원자가 3개인 인을 도핑한 거다. 자, 원자과 전자가 지금 보니까 여기 남는 걸 보아하니 원자과 전자 여기 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개죠. P형 반도체 아니고 N형 반도체고요. 주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자, 281번. 자, 지금 어떤 걸 했더니 얘는 요만큼만 출력을 했대요. 이 부분은 뭐예요?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다이오드 연결했다. 자, 이 회로의 기호가 바로 다이오드. 자, 1번은 전원장치.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고요. A 써져 있는 건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V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 자, 이렇게 삐죽. 자, 3번만 삐죽거립니다. 자, 이거는 저항이란 연결인데, 자,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으면 저항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282번 그림과 같이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하여 회로를 만든 후 스위치 S1에 연결했더니 꼬마 전구의 일부 불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S1, 자, S1에다가 연결을 했대요. 그랬더니 연결이 됐대요. 자, S1에 연결했더니 자, 플러스네요. 자, 여러분 요게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B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되네. P에서 Q로 가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끔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이오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 뭐 연결되어 있을까? P0 연결되어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순방향인 거잖아요. 전류가 흐른 게. 자, 그러면은 스위치 S1 연결했을 때 불 들어오는 거 A네요. 스위치 S1 연결했을 때 저항의 P 보면은 P, Q, 저항 Q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스위치 S2로 하면은 그 반대로 될까요? 한번 볼까요? 스위치 S2로 하게 되면은 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A쪽으로 못 가니까 자, 봤더니 P 저항 Q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그냥 보자마자 반대니까 무조건 반대로 해야지 이러고선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방향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기억 1초일 때 이 전화는 전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순방향. 3초일 때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다. 3초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5초일 때 저항에는 A방향으로. 자, 5초일 때 A방향이 뭔가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어야 되네요. 5초일 때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쵸? P형 반도체 플러스. 여기다 선생님 표시를 해줬어야 됐네요.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자, 그럼 전류는 이렇게 A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이네요. 284번 그림은 상온에 있는 순수 반도체 전하 나르게가 전하 나르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요 전하 운반자와 같은 말입니다. 주요 전하 운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와 B의 개수 당연히 같지요. 왜냐면 빈자리니까요. A는 양공이고 B는 자유전자다? 아니죠. A가 전자예요. 전도띠로 가는 애여야 되니까. 자, 순수 반도체의 전원장치가 연결되면 A와 B는 같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이고요. 자, 도핑에 대한 설명.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순물 넣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도핑이란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약간 첨가하여 반도체 전기전도도 높이는 거 맞죠? N형 반도체에 첨가한 불순물은 양공이 아니죠. 양공 아니고 이거 네거티브 찰지 즉 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P형 반도체는 도핑을 통해 양공보다 전자 아니죠. 양공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실리콘이나 저마늄의 인, 비소. 자, 인 아까 우리 15족이었으니까 N형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실리콘이나 저마늄 붕소면은 B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 286번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주요 전하 나르게 마찬가지로 주요 전하 운반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N형 반도체는 전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빈자리잖아요. 그쵸? 실제로 원자 핵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림 가. 나는 실리콘의 원소 X와 원소 Y를 첨가를 했는데 자, X를 봤더니 뭐가 있고 Y는 빈자리가 생겼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는 전자, 나는 양공. 자, 실리콘 원자가 전자는 4개 남았죠. 원소 X는 원자가 전자 3개 아니면 전자가 안 남겠죠. 틀렸습니다. 전자 5개예요. 가는 P형 반도체 전자가 이렇게 많은데 N형 반도체이죠. 나는 P형 반도체고요. 자, 가에서는 전자, 나에서는 양공에 의해 주요 전하가 흐른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리얼이 맞았습니다. 자, 그림 가는 실리콘 인을 첨가하여 만든 N형 반도체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전자가 더 있어서 우리가 더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기억. 나에서 기억은 인을 첨가하면서 만들어진 전자가 갖게 된 에너지 준이다. 맞죠? 자, 전류는 주로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그렇죠.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반도체에는 양공이 없다. 양공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없다라고 하면 좀 그래요. 기억, 니은. 289번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의 반도체에서 주요 전하 다르게 주요 전하 운반자와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P형 반도체에는 기억은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 볼 수 있죠. 자, A를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하고 여기 플러스 하면 전류가 흐르겠어요? 자, P형이래. P형이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흐르죠? 자, 전류가 흐를 때 기억은 오른쪽. 자, 전류가 흐르려면 접합면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기억은 오른쪽. N은 또 전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난이도 문제까지 모두 풀어왔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난이도 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